지금 자가발전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자가발전은 팟빵과 파티 그리고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싫으시다면 유튜브에서 자가발전을 검색하셔도 자가발전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zaga.kr에서도 나눌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아망디였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어요? 윤 실장 차 막-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자동차에 대한 게 서울살이를 하면서 약간 그 전에는 무관심이었다면 네. 최근에는 약간 뭐 본의 아닌 증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나한테 있어서 편의를 주는 것보다 네. 실제로 자동차로 인해서 내 삶이 불편해지고 뭔가 그런 걸로 내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던가 네.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게 위험 요소로 나한테 등장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안 좋게 생각하고 막 차가 막히고 이러니까 싫어했는데 전기차에 대한 이제 발전이 막 들리면서 네. 이거는 순전히 전자기기로서 관심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들어있는 전자기기 파트인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가고 네. 저는 아마 차를 산다면은 그 전기차 같은 걸 산 다음에 꽂아놓고 안 뺄 거예요. 안 타고 다니겠지. 그냥 차 안에서 들어가서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냥 업데이트 됐다. 업데이트. 그럼 뭐 됐나 볼까? 그래서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서 재밌네 이러고서 내리겠지 아마. 그 정도가 아닌가? 차가 썩어 가겠죠 뭐. 그러니까 운전 자체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이번에 투어 갔다 오면서도 제가 주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네. 하고 다니는데 막내니까요. 면허 그렇죠. 취소 당하세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왜냐면 나는 핸들을 잡으면 졸려 이상하게. 안 그래요? 면허 취소가 아니고 생명 취소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 저는 운전대 딱 잡으면 잠이 다 깨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네. 졸리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저도 적이 없어요. 저는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공포감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 우려 사항들도 있는데 그냥 핸들을 잡으면 피곤이 와요. 피곤이 몰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네, 건가? 온몸이 다 서 있어서 그런가. 그냥 너무 네. 현실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잖아.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그리고 위험한 적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그 뭐지 졸음쉼터 이런데 가는데 그거 엄청 자주 가야 돼 나는 졸음쉼터에. 네. 그래서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은 실장 같은 사람 때문에 자율주행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불안한 거죠. 왜냐면 자율주행을 했을 때 아까 말했던 3단계, 4단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율주행이 환영할 일이긴 한데 좀 걱정도 그만큼 되고. 네. 법규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해 봅시다. 네. 그 제가 일부 초창기에 초반에 네네. 말씀드렸던 게 그 테슬라 사망 예, 사고인데 네. 테슬라 사망 사고는 결국 테슬라의 무죄로 끝났어요. 왜 왜 그렇게 끝났냐? 네. 테슬라가 매뉴얼에 음. 오토파일럿은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기능이고 운전자는 항상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치. 미국은 한 줄이 중요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발표하고 있는 반자율주행 차량도 모든 이 문구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현재 기준으로 오늘의 그 주제인 네. 자율주행 제조사 책임인가 운전자 책임인가 이거는 사실은 현재 법적으로 운전자 책임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운전자는 그걸 집중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자율주행 차량이 인명사고를 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가 법안을 좀 조사해 왔는데요. 네네. 사람끼리 사고가 나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과실을 따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죽하면은 그 아저씨가 해줘 몇 대 몇. 그 직업이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인데 네.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이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알 수 있죠. 네. 근데 하물며 운전자가 사람이 아니고 기계야. 기계였어. 답도 없지. 노엔서. 그래서 우리나라 법으로 지금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 좀 찾아봤는데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해볼 법안이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예. 네, 이거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전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차 주인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어요. 네네. 맞네. 근데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가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고가 났다는 거는 시스템에 하자가 있다는 뜻이죠. 운전자가 그냥 가만히 손 떼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지. 지금 이제 예를 드는 거는 3단계, 4단계로 넘어갔을 때 네. 얘기입니다. 미래를 얘기했을 네. 때. 그래서 이렇게 하자가 있다는 뜻에서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자기기를 샀을 때 우리가 뜻대로 동작을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샀는데 아이폰이 터져. 갤럭시 노트를 샀는데 터져. 아니 아이폰으로 이게 네. 터져. 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뜻대로 동작을 안 하면 적용받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는 반대로 그쪽의 조항을 따라가야 되는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원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보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맞아요. 일단. 근데 여기서 전제가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차를 차고 있으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는지 아니면 운전을 태만하게 했는지 네. 진짜로 사람이 뭐 이렇게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런닝맨 보고 있었을 수도 있죠. 블랙박스가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블랙박스 보통 안쪽으로 안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운전자 명확하지가 이게 법안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법안들을 살펴봐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차가 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법안이 서로 막 상충되는 거네요. 상충되고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2016 전문가들이 2016년 구글의 첫 사고 사례의 경우에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버스가 멈출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버스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발생을 했다. 이런 논리적인 예측을 실패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제조사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제작에 하자네요. 그렇죠. 그때는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네. 우리나라 변호사의 인터뷰도 JTBC에서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우디도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년에 새로운 신차를 발표를 하면서 네네. 그 레벨 3 네. 넣었어요. 자율주행을 넣었는데 네. 여기서도 얘네가 광고를 했던 게 뭐냐면 사고 만약에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명백히 아우디의 책임이다. 그러면 저희가 다 배상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뭔가 있어 보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레벨 3 이상에 대한 법규가 어느 나라도 없기 때문에 참고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법안을 만드는데 많은 난항이 있지 않을까. 이거 뭐 당연한 얘기가 나중에 이제 이게 레벨 3가 대중화가 되면 네. 뭐 대중화가 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겠지만은 저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특례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자율주행 도중이면 자율주행 도중에 사고가 났으면 무조건 그 법안을 따르게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전혀 별개의 얘기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또 어려운 게 네. 이걸 운전자의 책임으로 물을 것이냐, 제조자의 책임으로 물을 것이냐 윤리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 법안을 입각할 때 그런 이슈가 아마 대두되겠죠. 네. 네.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기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왔어요. 사고 네네. 사례를. 네. 그래서 2016년 5월에 말씀드렸던 네. 첫 사망 사고. 네. 5월에 네. 사고가 났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조사를 하는데 2개월 정도 걸렸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NHTSA가 네. 공인한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고요.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망 네. 사고요. 차체가 높은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네. 도로를 가로지면서 그러니까 그 사거리에서 네네네. 도로를 가로지르면서 트레일러가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신호 받고 잘 가고 있던 거죠. 잘 가고 있었던데 그렇게 되면서 신호등을 가렸나 봐요. 신호등 가리면서 높으니까 차고가 높으니까. 차고가 높으니까 가렸는데 음. 테슬라 모델 S가 이 트레일러의 흰색 측면을 하늘이랑 구별을 못하게 되면서 네. 이게 하늘로 판단했는지 모델 S가 그대로 밀고 들어갔어요. 아. 하늘이다가 아니요, 주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신호등을 보고 빨간불이면 얘가 멈췄어야 되는데 그 신호등도 가린 상태에서 네.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고- 멈출 타이밍인데 안 멈춘 안 거예요? 멈추고 그대로 트레일러에 갖다 박은 거죠. 근데 그 의견이 분분한데 하늘로 착각을 했느냐 아니면 이 차량이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이 두 개가 의견이 항하는데 어쨌든 오토파일럿 기능도 브레이크를 안 밟았고 예. 사실은 이 상황에서 레벨 2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운전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상을 보고 있었다. 라는, 결국에.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운전에 태만했다.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가 않았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있어서도 테슬라의 그 지금 마케팅 포인트가 네.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네.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3월에 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 사고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우버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그 자전거를 끌고 차도를 걷고 있었던 보행자,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네.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는데 우버 자율주행차가 이 사람을 치여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어떤 센서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던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센서 이슈를 떠나서 네네네. 사실은 거기 사람이 서 있으면 차가 멈췄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결함이네요. 이거는요. 결함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사람이라면은 이제 시각 정보만을 통해서 정보를 판단하는데 네. 기계는 이제 레이더 반응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고를 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운전자가 타고 있었는데 전방 주시 의무를 어겼다는 비판이고요. 그래서 우버는 바로 북미에서의 자율주행차 실험을 중단했어요. 네, 그럼 어디서 해요? 뭐부터 안 하는 거지. 일단. 사실상 멈춘 거죠. 근데 이게 좀 이슈가 있는 게 뭐 물론 운전자의 그 운전 태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센서상의 결함이 컸다는 부분이 약간 다른 사건이네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 3월에 같은 달이에요. 네. 올해 3월에 3월에 뭔 일이 있었나? 테슬라 모델 X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네네. 이것도 이발소에서 한번 다뤘었죠. 예.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던 이제 38세의 애플 엔지니어가 하필 애플 엔지니어였어. 애플 엔지니어가 네. 박았어요. 박았는데 박은 것도 문제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이 배터리가 충돌하고 나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건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그 자율주행이 어떻게 오류를 일으켰는지는 나오지 예. 않았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의무가 있지 그 전방 주시 의무가 지켜지지 않지 않았냐 네네. 이런 그때 당시에 이야기도 있고요. 더불어 저희는 이제 전기차 자체가 배터리로 울려가니까 네. 그거에 대한 안전 문제도 같이 얘기를 했었죠. 이게 다 원인 불명으로 밝혀지니까 음모론이 자꾸 생각이 나는군요. 근데 원인 불명도 원인 불명인데 아마 기업 측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자기들의 어떤 결함 부분을 외부가 알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 마지막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테슬라는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는 배터리가 필수적인데 이발소 제가 이걸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불을 끄려면 물을 부어야 되잖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때. 네, 근데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물을 부으면 불이 더 붙어요. 네, 더 폭발하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음. 자율주행 전기차 두 개 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네네. 이런 비판이 이기도 했었어요. 아직 시기상조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꽤나 아직까지 자율주행은 좀 미완성인 기술이 아닌가. 맞아요. 논란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네. 여러분들 두 분은 자율주행차 만약에 3단계, 4단계, 5단계가 됐다면 네네.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요거는 운전자의 책임일까요? 제조사의 책임일까요? 네, 이거는 뭐 각자의 의견을 떠나서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그 뭐랄까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먼저인 것 같게 돼요. 네.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이발소에서도 몇 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문제였다면 그 전까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제조사도 거기에 끼게 되는 시대가 오지 않나. 네.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제조사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옛날엔 뭐 5대5, 7대3 이거였으면 뭐 3대3 대4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나. 아니야. 긍정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거는 네. 일단 100% 사용자, 운전자 책임져야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그렇게 썼으니까.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 어느 방향으로 봐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고요. 궁극적으로 전 자율주행차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져야 되는 기술을 쓴 거 자체로 이미 운전자는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미완성인 거를 써놓고 사고가 났다. 네. 누구 잘못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의 논제는 완성이 된 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4단계, 5단계까지 갔을 네, 때. 4단계, 5단계 가지고 실제로 완성이 됐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2025년에 차를 살려고 하는데 핸들이 없는 차밖에 안 팔아. 핸들이 있는 차를 살려면 중국 옛날 클래식 차 사듯이 그 옵앤드림 같은 데서 심지어 불법이야. 그리고 사면 안 돼. 근데 그거는 네. 지금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뭐 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총의 안전장치 문제로 발사되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네. 안전장치 문제니까 총기 결함 말한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이 쐈어. 그럼 사람이 쏜 거니까 그 사용자 잘못. 네. 이렇게 완벽하다면 자율주행차가 그 인과관계를 확실히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때는 이런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어서 뭔가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해석하기엔 좀 어려운데 네. 이게 완벽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로 네. 차 자율주행 자동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발전해도 완벽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럼요. 만약에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더라도 자율주행차는 없어져야 된다는 그게 통할까요? 아니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도로에 음. 자율주행 차량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핸들은 있지만 자율주행 차밖에 없어서 고속도로는 자율주행 차만 들어갈 수 있고 전기차 진입 금지처럼 네. 이륜 소형 전기차 진입 그렇죠. 금지처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근데 중간중간 클래식카가 껴있긴 해. 아니 봐봐 지금 그럼 모두 자율주행차죠. 그럼 운전자 잘못이에요. 왜지? 자율주행차를 자기가 몰았잖아.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걸 거꾸로 현실로 갖고 돌아와서 네. 현실에 지금 자동차는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는 거의 완성 예. 수준이라고 보잖아요. 네. 이건 완벽한 자동차가 내가 악셀을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고 완벽한 자동차라고 보잖아요. 근데 급출발이라는 사건이 있어. 그런 그렇죠. 사건들이 많지. 근데 나는 완벽한 자동차를 샀는데 음. 이게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서 급출발을 했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이미 완벽하지 않다는 게 그렇죠. 전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동차 자체가. 완벽한 자율주행차라고 했죠. 그러면은 완벽하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만약에 있었다고 치면 차량 결함이지. 그치. 차량 결함이잖아요. 응. 그러면 만약에 자율주행의 경우에 네, 자율주행은 우리가 주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가 사람을 쳤어. 그렇죠. 그러면 이 자율주행 차가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이 튀어나온 사람이 잘못이냐, 아니면 이 튀어나온 사람을 감지 못한 제조사의 잘못이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과관계를 분석을 해야겠죠 결국에. 왜냐하면 센서가 인식을 했는데 쳤다. 그러면 자율주행차 문제지. 근데 이것도 그 급출발 사건처럼 제조사는 그 내부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고 일반 사용자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으니 급출발도 그런 문제잖아요. 이걸 급출발한 거 아니야? 우리 내부적으로 데이터 뜯어봤는데 아니야. 급출발 아니야. 사람이 밟았어. 사실 급출발인데. 네.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제조사밖에 없으니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 그걸 어떤 그 윤리 관계를 법으로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나. 은 실장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의 모든 기록을 공개해야 된다는 오픈 그런 바람이 운동이 있어요. 저도 그걸 동의를 해요. 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걸 쓰려면요 정부가 문제예요. 사실 이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문제예요. 맞아요. 정부가 법을 제대로 못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 못하니까 네네.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조선시대만 해도 서울 도성 안에서 말을 타고 뛰어다니면 안 됐어요. 그쵸. 왜냐? 위험하니까. 법적으로 사람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건 금지가 되었던지 뭔가 이 제재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자율주행차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약해. 그렇죠. 왜냐? 너무 편리하다고. 근데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위험한 걸 이렇게 방치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자동차를 싫어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극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할 때 왜 동의 안 했어 너? 그러니까 자동차를 네. 사람이 운전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든 했으니까 극혐하지만 뭐 그 책임을 따질 대상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카를 샀어. 사람이 야채를 잘랐어. 문제 없죠. 근데 자동으로 잘라준다 얘가. 근데 탁탁탁탁 하다가 내 팔을 자른 거야. 그때 내가 시카를 갖다 댔냐, 시칼이 잘못돼서 잘랐냐, 그게 뭐가 중요해? 자동 기술을 없애요. 완벽하지 않은 기술을 넣어놓은 게 위험한 거에 넣어놓은 게 잘못된 거지. 물론 잘못은 됐지만 근데 그 뭐랄까 기술이 발달함에 있어서는 원래 그런 리스크를 항상 갖고 와야 되고 그쵸. 그래야 다음 미래 사회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가 만약에 자율주행을 그래야 하고 싶다. 과학 승리를 할 수가 있어. 알았어. 알겠어? 문명 그만하고요. 자율주행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꼭 하고 싶다면은 아까 아망드가 말해준 것 중에 뭐 예를 들어 그 이순신 동상이랑 세종대왕 동상을 보면 네. 얘가 랜드마크를 통해서 광화문에 있구나 내가 이걸 인식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 사물을 가지고 내 위치를 판단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스팟, 어떤 마크, 어떤 신호를 통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려면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도시계획이 된 그런 거기서만 도시와 이용할 수 있다. 도로에서만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막 도로 신호등에 QR 코드가 막 박혀 있다거나.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주행 중에는 사람이 뛰어들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고속도로 위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이 나버리면 근데 그거는 이미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이 아니게 되는 그렇지. 거죠. 아닌 게 왜냐면 역으로 아닌 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서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까지가 내가 완전한 자율주행을 하는 건데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만약에 고속도로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자율주행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도시계획이 자율주행에
합의를 보고 그럼 완성이 된다면 말한 대로 완벽하게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 그게 불가능하니까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 그럼 긍정 씨가 말한 대로를 하려면 화성 계획이 완성이 되고 네. 아예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할 때부터 음. 그냥 그 자율주행용으로 깔아야 된다는 거네. 그럼요. 아니면 재개발을 하던가. 포맷하고 재개발- 다시 가자. 포맷하고 다시 깔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했다고 쳐요. 구글 같은 경우에 봅시다. 구글 캠퍼스 내에서 이동하는 차량은 자율주행이야. 네, 왜냐면 거기 걔- 그걸 다 계획했으니까. 그치. 그리고 걔는 5단계죠. 완벽하죠. 네 완벽하죠. 왜냐하면 모든 걸 고려해서 제한된 환경에서 운행을 하니까. 문제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제한된 환경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돌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그렇게 바꿔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긍정의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나게 배타적인 친구. 사실은 뭐 그런 시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땅 속에 굴 파가지고 자동차 실어서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보일러였나? 보일 프로젝트. 보일러 플레이트인가? 보링 컴퍼니. 아 보링 근데 컴퍼니 맞아.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 그게 하이퍼루프요. 지금 얘기한 대로 네. 그 이제 지구상에 그걸 할 수 없으니 네. 그 일론 머스크가 긍정 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땅 속에 새로운 도시를 짓는 거잖아요. 쉽게 통제된 말해. 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못 뛰어들고 차만 있는 도로만 있다면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시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도들을 이미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간에 말 잘해줬는데 레벨 3, 레벨 5, 레벨 3, 레벨 4, 레벨 5는 아직 어느 나라도 여기에 대한 법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약에 레벨 3 차량을 허가를 내는 시점에서 네. 완벽하지 않은 차량을 허가를 냈다. 그러면 정부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쉽게 귀결을 내릴 수 있는 게 이건 정부 탓이다라고 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다 책임을 그냥 정부에 넘기고 내가 삿대질만 하는 거죠. 근데 네.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제 말대로 하긴 힘들잖아요. 네. 자율주행차를 없앨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도시를 다 뜯어 고치자니 그것도 말도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택시처럼 자율주행차 안에 블랙박스를 달아서 운전자의 과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만의 어떤 그런 판단 시스템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안에서의 일어난 일을 방금 말한 것처럼 결국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돼야지.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해라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뭐 일단은 운전자를 감시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운전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들어간다면은 네. 뭐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누가 문제인지 알 수 있겠지. 네, 사생활 침해된 부분을 빼면 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빼면은 뭐 좋은 근데 대안이 될것 저는 그 같다는 부분도 생각입니다. 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본주의에서는 네. 기업체가 그 부분을 얼마든지 주무를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 생각하자고 하면은 뭐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거지만은 그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게 뭐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도 그 시스템 전반을 법에 할당된 시스템 전반을 제조사가 만들 것이고 네. 뭐 하다못해 진짜 미래가 금방 다가오는 미래에 그냥 안에다가 셀룰러 칩을 기본적으로 박아서 네. 사고 나는 순간에 전부 다 날려버린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내 메일이랑 지주사 메일로 그걸 한 분씩 보내는 내용 거죠. 증명 딱 박아가지고 보내는 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여기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 정답은 아직은 없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지. 네, 재미있는 토론 주제였고 사실 제가 가져온 토론 주제는 이게 아니고 이거 워밍업이었고요. 아 그래요? 이걸로 연습한 진짜 거예요? 토론 주제가 있습니다. 네. 토밍업이요? 토밍업.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발달해 나갈 때 네. 긍정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가 완벽하지 않다. 네, 그런 그렇죠. 입장을 계속 말했잖아요. 근데 요게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을 잘 머리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자율주행차를 타고 아주 빠른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몇이요? 한 160. 예, 아 가- 160이요. 엄청 빨리 가고 있어. 엄청 빨리 가고 있어. 아우토반인가 보네. 네, 그러니까 엄청 빨리 가고 있는데 네. 앞에 갑자기 10명의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160으로 밟고 있는데 10명이 뛰어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차를 멈추게 늦었어. 네. 그런데 그래서 차를 멈추는 것 말고 회피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양 옆은 바다예요. 바다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었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네. 근데 그대로 지나가자니 10명의 목숨을 앗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10명을 살리고자 차를 옆으로 꺾자니 바다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죽어야죠. 사람이 누구 사람? 10명? 그러니까, 운전자? 아니 운전자가 희생해야 되는 나 빼고 거지. 다 죽여?
아니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이 얘기가 네네. 끝나면 더 네. 얘기를 하겠지만. 긍정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서는. 저라면이에요? 아니면 이게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요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면이야? 저라면 먼저 해보자. 너라면. 나라면요? 네. 나라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도로가 좁아서 어떻게든 피해갈 수 없는 거지. 네. 조금만 칠 수도 있지 않을까? 잠깐만, 근데 10명을 쳤다고 치면 나는 살아요? 네. 10명을 치면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왜냐면 차가? 5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아 10명의 무게를 못 이기고.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볼링핀도 아니고 그걸 왜 하필 10명이야? 저는 바다로 뛰어들 것 같아요. 바다를 뛰어든다. 네. 그럼 두 분 다 바다를 뛰어든다. 본능적으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은 본능이 아니고 들어.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된다니까? 선택을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했다는 지금 선택의 질문을 네. 얘기했을 때는 네. 자율주행차를 요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개발자라면 어떻게 만들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지가 그렇게 있다면 저는 바다로 뛰어들도록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은 실장도 마찬가지로 바다로 뛰어들도록 10명을 살리도록. 물론 나라가 그러니까 지구가 막장까지 갔어. 그리고 자본주의 끝판왕이 됐어. 그러면 직진을 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겠지. 지금 끝판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소근소근 거려줄게. 그 상황에서 우린 직진해요. 이렇게 얘기해주겠지. 벤츠 사시면 직진해요. 이렇게 해주겠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은 실장도 궁극적으로는 바다로 그렇게 하는 게 뛰어들고 맞죠. 네. 긍정이도 바다로 뛰어들도록 프로그램을 하겠다. 아니요, 그냥 사람을 치겠어요. 사람은 치겠다.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 근데 보면은 예. 이 두 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설문조사를 하면요. 다쳐. 아니요. 75%의 사용자가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운전대를 꺾어서 탑승자만 희생시키겠다. 장담한데 그 70%요? 음. 그 중에 70%는 자율주행을 무시하고 운전대를 꺾어서 사람들을 치고 갈 겁니다. 5단계 자율주행이라고 합시다. 핸들이 운전대가 없어. 없어. 스탑 버튼을 계속 누르. 저는 사람을 칠 것 같아요. 스탑을 눌러도 차가 쓰기엔 늦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차의 딜레마잖아 이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롤리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 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사실은 이게 되게 옛날부터 이뤄졌던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트롤리 딜레마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벤담의 공리주의적인 것들과 그다음에 칸트의 그 의무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렇죠. 것 보면은 그 칸트적인 입장은 차는 사람을 치고 지나간다. 왜냐? 차는 앞으로 가는 게 의무니까. 목적지가 데려주는 게 차의 의무니까. 맞아요. 네. 벤담은 공리주의적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입고 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최대 다수의 행복을 가져야 그치.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죽어야 된다. 네. 근데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의견을 받아들여서 설문조사를 했어. 네. 그래서 70%에서 75% 사람들이 그럼 운전자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어요.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제품을 출시했어.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사지 않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의 입장이 그래서 궁금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표하진 않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는 게 맞다고 그 현대 사회의 윤리적인 부분이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팔리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팔리지 않을 거야라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 프로모션 영상에다가 우리 차는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해서 그냥 죽을 위험도 감수합니다 라고 써있지는 근데 않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일단은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바다로 뛰어들게. 그러니까 나 혼자 죽도록 운전자 혼자 죽도록 유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면 10명을 치고 갈 거거든요. 근데 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상황은 없잖아. 없지. 없죠. 비슷한 상황은 있을 수 있어. 그때는 차량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살 수 있게 우린 만들었다. 차가 파손되지 않는다. 차가 파손되도록 너는 산다. 차가 에어백을 이빨에 넣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차라리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죠. 모두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연히 프로그래밍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프로그래머는 그 순간을 상상은 하겠지만 그게 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람이라는 게. 네.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했던 사회적 통념에 맞춰서 개발을 할 테고 그럼 오른쪽으로 꺾는다고 아마 개발이 되겠죠. 뭐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토론 주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자율주행도 이제 AI 기술이 굉장하게 도입이 많이 되어 있는 분야 중 하나고 거의 모든 게 AI죠. 그렇죠.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딜레마를 해결하느냐에 있어서 네. 그 뭐
저 옛날에 저희가 했었던 데미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때. 뭐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이거 해야 네. 된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네네. 사람들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서 되게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런 그 기상천외한 답변들이 있는데 은 실장이 이걸 똑같이 얘기했어. 금요일에 얘기했나? 그 차가 어떻게든 행인 사이로 지나가게끔 만든다. 그게 아니라 잠깐만. 안돼. 포탈 열어. 포탈을 잠깐 열어. 안돼. 극단적으로 도로가 좁다고 네.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사실상 고속도로 터널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꽉 차 있어. 그 풀방이야. 체조하는 치어리더들이 타워를 쌓아가지고 안 치면 못 지나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기상천외한 답변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탈출 버튼을 만들어서 의자가 썬루프 이젝트. 밖으로 튀어나가게 만든다. 전투기처럼 그런 것도 있고요. 도저히 이 상황이 어떻게 될 때는 그냥 탈출한다. 네, 그리고 경고창이 뜨게 만들어서 인간이 선택하게 만든다. 예스 오 노야. 네, 칠래 죽을래.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정답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고 딜레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치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근데 하나예요.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네. 개발이 됐다면 뭐 그게 지금 현실이 다가오고 있지만 네. 그러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발달이 됐다는 거는 하드웨어도 같이 덩달아 발전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언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아니라 차가 어떤 자연의 환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파손이 나는 상황에서 네. 차가 파손이 되더라도 그 내부의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그 하드웨어도 계속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자연스럽게 같이 발전하면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AI 특히 이런 네. 기계들은 공리주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리주의를 넣을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야, 그냥 앞으로도 이게 맞아. 왜냐면 이 기계가 내 제어권을 떠나서 어떤 위협을 가할지 몰라요. 네. 그럴 때는 최소의 피해를 유도해야지 어떤 가치 판단을 넣을 수가 없어요. 피해를 가장 줄여야 돼요. 그 놈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걸 최소한으로 줄여야지 뭔가 가치 판단을 통해서 너 나쁜 짓 해도 돼 라는 식으로 열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넣음으로써 얘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공리주의를 넣었으니 최소한의 짓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아예 안 하게 왜냐하면 해야지. 이 기계는 근데 그게- 인류의 편의를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하기보단 인류를 위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줘야지. 자율주행차는 나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건데요. 너한테 판 사람은 기업이고요. 그 기업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100명을 죽이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그 차를 구매하지 않겠죠. 그렇죠. 내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왜냐하면 버그가 발생했어. 그러면 100명을 안 쳐도 되는 상황인데 100명을 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아무도 안 사는 차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공리주의를 밑바탕에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입장을 유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소근거리는 차를 사겠네. 저는 그 경고창이 뜨는 차를 살려고요. 저는 자율주행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긍정이가 옛날에 저한테 차를 타고 하면서 진지하게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네요. 지구에 네.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네. 시사 특집 제가 준비한 걸로 이제 자율주행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네, 재밌네요. 시사 특집 2주 동안 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는 저한테 굉장히 실현의 시간이었고 네. 남중립성. 이번 주에 했던 거는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주는. 근데 뭐 청취자분들은 망중립성도 굉장히 재미있으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실현의 시간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는 거고 네. 이번 주는 약간 뭐 자율주행차 살 일이 없다. 그래서 남 그렇기 얘기하는 때문에 약간 남 얘기하듯이 행복한 고민을 좀 하게 되지 않나. 미래가 이렇게 발전하겠구나. 네. 뭐 이런 것들. 네. 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네. 저희가 뭐 공지사항을 또 전달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일단 뭐 얘기는 끝난 건가요? 이번 주 특집은 끝난 이번 주 겁니까? 특집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네요. 박수 짝짝짝. 네, 저희가 또 공지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주 무거운 공지죠. 전 그게 크게 무겁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아마 저희가 이제 이 파일 올라갈 때쯤에 또 다른 별도의 공지 사항도 오디오 파일로 올리겠지만은 네. 예전부터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자가발전이 이 시즌이죠. 엄밀히 말하면 기억하시고 있어? 몰라요. 각자가 계산하는 시즌이 다른 것 같아요. 시즌 3예요.
저는 7시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뭔 소리야? 프렌즈야? 아니 50화 1시즌, 100화 2시즌. 아, 편 단위로 끊고 그다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편 단위로 끊고 있는 거예요? 아망드는 지금 몇 시즌이에요? 1시즌이죠. 안 쉬고 계속 하고 있잖아. 아, 쉬는 걸로 시즌을 만드는군요. 네네. 저는 방송의 컨셉이 바뀌면은 시즌이 추가된다고. 스튜디오가 몇 번 바뀌었냐? 네, 예, 어쨌든 이런 시즌에 대한 개념이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아망드 기준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시즌으로 나눠야 될 때가 된 거고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이 시즌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고민, 뭐 매너리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각자 너무 이제 좀 시간들이 많이 가면서 네네. 좀 바쁜 것들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 것들이 욕심도 생겨서 당분간은 이제 좀 휴식의 시간을 개인 정비 시간이요. 네, 개인 정비 시간 좀 가지고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또 각자 개인 정비 시간에 이제 새로운 컨텐츠와 네. 또 저희 자가발전 전체가 준비하고 있는 뭐 약속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어떤 네. 프로젝트. 긍정 씨 울어요? 아니요. 우는 것 같은데 약간. 아니 뭐 말할 기회를 안 주니까 네. 지금. 그 말씀을 마무리 지으세요 먼저. 아 예, 저는 뭐 그래서 뭐 각자들 영상 콘텐츠도 지금 아망드 살롱 계속 준비하고 계시고 네. 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으니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 준비의 시간 네. 갖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의 오해를 덜기 위해 저희가 뭐 저번 주에 싸워서 그만하자 못 해먹겠다 너랑 이런 건 아니에요. 토론 특집을 한번 했더니 감히 망중립성을 훼손해? 그런 건 농담입니다. 아니고요. 네. 네네네.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그 각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의 가용성이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일정 맞추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 콘텐츠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저희가 다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고 있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좀 더 보정하고자 그리고 준비를 하고자 네, 예.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당장 다음 주부터 방송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제 기준으로 시즌 1을 네. 마무리하는 이제 에필로그 방송 같은데. 올라갈 거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방송에서 네. 자세하게 나눌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리하는 편을 다음 주에 가져올 거고 미리 예고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아마 이번 공지사항은 또 별도로 올라갈 겁니다. 네, 5월 달까지만 아마 방송을 하고 네. 이 휴식이 그렇게 길다고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네, 왜냐면 정비만 하면 끝나니까요. 정비만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그럼요. 네. 뭐 대충 예상하시는 시간들은 뭐 어느 정도 되세요? 각자 예상하는 시간이 또 다른 거 아니야? 시즌에 대한 생각도 다르니까. 100만 년? 다음 주에 얘기하자. 다음 주에. 네. 아무튼 오늘 방송이 점점 길어지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 시사 특집을 다뤄봤고요. 준비해 주신 아망드 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